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앞에서 우리가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슬점에 도달하고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물방울이 만들어졌다, 응결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지면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상승시켜 볼까 합니다. 공기의 상승이 있었다 할게요. 공기가 상승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단열 팽창이라는 이름 쓰겠네요. 외부 공기가 주변 기압이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가 말 그대로 팽창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부에 대해서 일을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낮아지겠고 단위 팽창하면서 기온 하강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온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되고 이걸 우리는 하늘 높이 수증기가 응결돼서 액체 물방울이 떠 보이는 것을 우리는 구름의 형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상에서 복사 냉각을 통해서 지상에서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면 뭐라 부릅니까? 안개. 이때는 안개라 부릅니다. 즉 안개나 구름이나 액체 물방울에는 똑같은데 공기의 상승이 있었습니까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구름의 생성이라는 것은 결국엔 어떻게 해야 공기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 하는 걸로 비교되겠죠. 공기를 상승하는 방법은 크게 지표의 가열. 그냥 가열은 아니고요. 불균등한 가열을 통해서 특정 지역이 너무 빠르게 가열되니까 특정 지역만 올라오고 나머지 지역은 다른 공기가 그 사이를 메꿔주는 이런 부분이 지표의 불균등한 가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상승하는데요. 특히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상승하면서 구름 만들고 빛 뿌리고 넘어가면 고온 그리고 건조해지는 현상, 팬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예전에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저기압의 중심에서 공기가 상승하는 것도 있었겠고요. 이제 여기 기단 한랭전선 뒤쪽에서 찬 공기에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리는 한랭전선 뒤쪽에서 찬 공기에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리는 그리고 온난전선 앞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르는 전선 근처에서 공기의 상승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기 상승 없이 그냥 단순하게 복사 냉각을 통해서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이 되면 그건 안개라 했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구름에서 어떻게 해서 비가 내리겠습니까 하네요. 뭐 대략 0도씨에서 마이너스 20도씨 뭐 요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온도가 0도씨보다 낮은데요. 여기는 수증기가 있고요. 액체 상태의 물방울이 있네요. 근데 이 액체 상태의 물방울은 관행을 뗀 물방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0도씨 이렇게 해볼게요. A 공기하고 B 공기. B 공기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면 불포화됐어요? 포화됐어요? 불포화됐습니까? 과포화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는 불포화되어 있다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A 공기 어때요? 이건 과포화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0도씨보다 기온이 낮았을 때 요놈은 빈정의 수증기압이 되겠습니다. 빈정 솔리드예요. 반면 요거는 관행각 물방울입니다. 관행각 물방울은 액체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 수증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네요? 그럼 관행각된 물방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행각된 물방울 입장에서는 이 주변 수증기는 포화되어 있습니까? 불포화되어 있습니까? 불포화되어 있죠. 불포화되어 있으면 증발이 일어나겠네요. 반면 여기에 빈정이 있어요. 빈정은 솔리드네요. 빈정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요 수증기가 더 많아요.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많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이 있으면 없애야 되죠. 그래서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서 빈정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관액의 물방울은 증발을 통해서 크기가 감소하고요. 빈정 입장에서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가 일어나면서 빈정의 성장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내리면 눈이라 할 수 있겠고, 그게 가다가 녹으면 참비가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빈정설로 설명한대요. 이 빈정설은 온대지방과 한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온대와 한대가 있었다는 것은 나머지 열대지방도 있겠죠. 열대지방에서는 물방울들이 내려옵니다. 이 물방울들은 크기가 서로 다른데요. 크게 큰 놈은 공기장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공기가 작은 그 크기가 작은 물방울은 좀 천천히 내려와요. 그럼 작은 물방울이 내려오는데 큰 물방울이 덮치면 어떻게 돼? 더 커지겠죠. 그럼 더 중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물방울이 점점점 합쳐서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병합설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 병합설은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그래서 이걸 따뜻한 비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구름 만들고 비 내리는 과정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기압 얘기할게요. 우리 이 공기들도 압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대기압, 기압이라는 얘기를 쓰는데요. 최초로 대기압을 측정한 사람은 프로첼라는 사람이네요. 겁대가리 없이 액체 수온에다가 큰 시험관을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렸네요. 그렇게 수온 기둥을 들어올리니까요, 약 76cm 되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쪽은 뭡니까? 하면 여기는 아무도 없는 프로첼리의 진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거는요, 관이 가늘든 두껍든 상관없이 76cm가 되고요. 역시 이렇게 기울인다 하더라도 76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결국에 대기가 눌러주는 압력과 수은기둥이 눌러주는 압력이 뭐하다? 똑같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이라 불러준 놈은 76cm만큼의 수은기둥 높이, 경우에 따라서는 760mm만큼의 수은기둥 높이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은 밀도가 수은보다 13.6분의 1로 작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게 13.6배 더 올라가요. 그래서 대략 10m 되는 물 기둥의 눌러주는 압력이 1기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물보다 밀도가 작은 에탄올이라든지 제품이면 10m보다 좀 더 높아야 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1013 헥토파스칼이라는 압력을 1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요 시험 장치를 그대로 들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저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네, 좀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불어나가는데요. 우리가 고기압이라 불러주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1기압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주변보다 높으면 고기압이라 부릅니다. 물론 주변보다 낮으면 저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겠죠. 북반구 기준으로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고요. 북반구 기준,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지상에서 이 바람을 얘기하려면 기압 경도력, 전향력, 그리고 지표와의 마찰력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공기가 발산한다라는 의미를 쓰겠고요. 그렇게 발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강 기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하강 기류는 있던 구름도 소멸시키죠. 단열, 압축을 통해서 말입니다. 반면 공기가 모여드는 이것을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의미를 쓰겠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상승 기류가 생기네요. 아까 봤다시피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 기류가 있으면 구름이 생길 수 있거든 하겠고, 저기압은 결국엔 날씨가 흐리죠. 알겠습니까? 낮의 상황을 생각해봤습니다. 햇빛 쨍쨍하네요. 지표의 불균형한 가열이 납니다. 육지가 더 빨리 가야 됩니까? 바다가 더 빨리 가야 됩니까? 육지가 더 빨리 가야 되죠. 뭐 비열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육지가 더 빨리 가야 되니까 공기의 상승 있는 저기압을 형성하겠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는 풍향이라는데요. 바다에서 불어옵니다. 뭐라 부를래? 해풍이라고 쓸 수 있겠죠. 물론 밤이면 그와 반대가 되는데요. 이게 하루가 주기가 되는 해륙풍 되겠네요. 해륙풍 말고 상국풍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다 알지 싶죠? 상국 다 알아 몰라? 기억이 안 나? 알죠. 상기지. 예, 상이 있네요. 역시 낮의 상황을 설명하기 좀 더 편하겠죠? 네. 산 꼭대기가 좀 더 빠르게 가열되어서 저 바깥쪽이 고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올라옵니다. 골짜기에서 올라오네요. 곡풍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밤 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산풍이라는 이름을 쓰면 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 산곡풍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하루가 주게 되는 놈이에요. 하루가 주게 되면 뭐도 있다고? 1년이 주게 되는 놈도 있겠죠? 네. 계절풍도 있겠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풍 작살나죠. 네. 예, 여름과 겨울의 계절풍을 한번 소개해 봅시다. 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를 가집니다. 바람은 어떻게 불어? 이렇게 부네요. 남동 계절풍이 불죠. 반면 겨울은 어떻습니까?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부 동저의 기압 배치를 가지고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는 거 확인됐습니까? 참고로 이건 북반구 기준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남반구 나오면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해됐어요?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근데 남반구 시험 내는 변태 같은 선생님 있을까? 모르겠나요? 자, 챕터 5 구름과 강수 시작해 보십시오.